우리나라 방산에서 강점이 뭐냐면 가격과 생산하는 속도거든요. 그 수입국으로 이제 한국이 거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까지 붙어주면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6조 이상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지금 담는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삭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시장이 요 근래 계속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승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런 좀 계류 중이던 법안이 좀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29일 본 회의에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이 수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방산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수주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출을 하려는 국가와 수입을 하려는 국가가 먼저 계약을 맺고요. 거기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수입을 하려는 국가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군요. 빌려주는 구조인데 국가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지역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은행이 이제 국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가 다시 우리나라 기업에게 돈을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폴란드 1차 수주가 나왔을 때 그 규모가 작지 않았고 그때 이제 법정 자본 한도금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40%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능했었던 금액이 총 7조 2천억 원 수준이었고 그때 6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폴란드 2차 수주로 거론됐었던 금액이 뭐 두 자릿수의 이런 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는 이제 수출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죠. 요번에 이제 승인이 되고 나머지 두 개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15조 이상의 법정 자본 한도에 따른 수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수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무기 소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기에 대한 공급 속도가 느려서 이제 이런 기한들을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에서 강점이 뭐냐면 가격과 생산하는 속도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엔이라든지 기타 부분 나토에서 정확하게 어떤 관계자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따라 이제 우선 수입국으로 이제 한국이 거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까지 붙어주면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이전에 수주를 받았었던 수주 금액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현재 실적 좋죠. 수주 받아놓은 거 많죠. 앞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은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대장주로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실적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주 잔액도 그렇고 앞으로 수주를 받을 금액들도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방산의 스토리는 사실 폴란드발 수주로 굉장히 좀 크게 트리거가 만들어졌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폴란드발 수주로 했을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우선순위 좀 거론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차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수주를 받은 부분에서 일부분이 이제 장부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또 장부에서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발 수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또 주식시장에서 이런 어떠한 테마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이런 방산 쪽에 수급이 쏠릴 때 네. 특히나 수주 부분으로 쏠렸을 때 어떤 기업들이 우선순위로 좀 치고 나갔었느냐 네. 그런 이제 과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에도 대장 역할을 해줬었다는 거죠. 사실 방산의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은 네. LG 넥스원이었죠. 네. 이제 2조 단위 이상의 네. 수주를 하면서 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이 먼저 치고 갔었던 흐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LG 넥스원이 조금은 많이 기세가 죽었었던 상황이고 하나그룹주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면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 방산주들이 많이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하나그룹주들 우선순위로 좀 일단 진행이 됐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에서 또 강점이 뭐냐면 5월달에 또 우주항공청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하나그룹주들이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서 특히나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산주 중에서 지금 담아봐도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LG 넥슨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회사는 폴란드발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타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좀 많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상승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모멘텀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이죠.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1차로 4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2차로는 6조 이상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의 23년도 기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수주 잔고가 거의 20조에 달해요. 근데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우디 쪽에 수주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사실 오일머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금 납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방산의 올해 큰 화두가 뭐냐면 폴란드발 외 기타 지역에서의 최소 2군데 이상에서의 수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뭐 UAE라든지 기타적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들에 대한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사실 방산의 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또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이 또 LG 넥스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군용 쪽에서도 지금 로봇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첨단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사실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난하다.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전에 고가를 찍고 지금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거의 독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 시스템이 정말 하루에 1% 2%씩 계속 올라가면서 그 상승분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고가에서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정고점도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